네, 제소기간 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보시면은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개별 처분이라는 게 있고 일반 처분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반 처분 쪽입니다. 우선 먼저 출발은 뭐라고?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다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송달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처분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소기간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개별 처분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별 처분은 특정인한테 하는 거죠. 특정인한테 하는 건데 송달이 불가능한 거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 법령집을 한번 볼까요? 아까 보려고 했던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14조 4항하고 15조 3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14조 4항 15조 4항이 4번에 있네요. 그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나 공보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며, 이 얘기는 뭐야? 인터넷 공고는 필수사항,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방식이 선택사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14일이 지난다는 게 15조 3항이야. 그 다음에 앞에 개별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14조 4항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처분인데 송달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뭐 망했어.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 수마화를 했거든. 망했는데 낼 돈이 없어. 근데 자꾸 뭐가 날라와. 독촉장 날라오고 막 이래. 이럴 때는 민사관계에서는 CO 죽이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CO 없애버리려고. CO가 완성되면 나한테 채권 행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업 이런 건 그렇게 막 없어요. 괜찮아. 이러면 괜찮다고 하면 안 되나? 이건 괜찮은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자본 여기 들어와서 많이 놀잖아. 그치?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한 20%, 30% 정도는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요. 사채니까, 대부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율을 다 정하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자본한테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그래서 하지만 국가가 하는 처분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얘를 전입신고를 안 해. 거기 살지를 않아. 이래 버리면 송달이 불가하잖아요. 보통 무슨 방법으로 송달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을 하거나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거나 하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 맨날 이런 식이야. 거기 안 살아.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처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으니까 개별 처분의 경우에도 마치 일반 처분처럼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분을 먼저 제소기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처분을 먼저 개별 처분하고 특정인한테 하는 개별 처분하고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일반 처분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달이 되는 경우하고 송달이 안 되는 경우하고 나눠보고, 그러면 송달이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송달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겠죠. 근데 방금 14조 4항에 따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14조는 4 플러스 4는 8, 15조는 5 플러스 3은 8, 그래서 88을 맞춘 거야. 88을 14조 4항하고 15조 3항하고 88을 맞춘 거야.
표정 왜 그러냐 계속. 미치겠네. 그래, 뭐야 저 새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외운다고. 그걸 어떻게 외워? 나 못 외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야? 고시나 공고. 방법 그냥 고시라고 쓸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일반 처분은 애당초 고시 공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송달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고시의 방법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처분 방식입니다. 처분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처분은 송달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방식, 고시공고 방식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효력 발생에 대한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되면 14조 1항에서 송달, 15조 1항에서 도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고시한다 얘는 몇 조야? 얘는 14조 14조 4항이죠. 얘는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14조 4항, 얘는 14조 1항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5조 1항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서가 효력이 발생한 때가 이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송달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고시의 효력 발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 날이 바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에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되는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 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야. 지금 보게 되면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어. 행정 업무의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효율 및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얘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전구 법령,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지나간 것은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엔 사무관리 규정이었었어요. 이름이 사무관리 규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고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나도 헷갈려요. 지금은 이 이름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시행법령이 뭐다?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데 이게 전부 다 6조였어. 전부 다 6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시나 공고 같은 경우에는 5일이 지나면 5일 경과라고 되어 있어요. 5일이 경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시 공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 대통령령에는 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는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판례가 입장을 정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결론 똑같은데 그 과정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옛날에도 그런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간 교수님들끼리 첨예한 견해 대립이 생겼던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결론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일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행정절차법은 저 상위법이죠. 법률이죠. 저건 대통령령이죠. 하위법이죠. 그러면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해야 되겠어요? 상위법, 하위법이 있으면 하위법 적용시키는 거지. 그치? 그거 했잖아. 야, 넌 누구냐? 가정통신문 보낼 테니까 부모님 모시구나. 어? 가정통신문 오랜만에 들어본다. 가정통신문. 얘 봐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뭐냐면 봐봐. 특별법하고 기억나?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시켜야 돼? 특별법 적용시키는 거 이제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하위법하고 상위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시키는 거라고? 상위법, 하위법 적용시키는 거지. 그러면 신법하고 그다음에 구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시키는 거야? 신법을 적용시키는 거지. 신법을. 이유는 일반법이 있는데 왜 또 특별법을 따로 만드냐고. 적용하려고. 그치?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있는데 왜 굳이 또 행정입법을 해서 하위법을 왜 만드냐는 거야.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구법이 있는데 왜 또 신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한 거, 얘 노랑이는 뭐야? 노랭이는 적용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야. 뭐를 먼저 적용을 하는 게 맞겠느냐, 적용 우선순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구도도 한번 우리가 본 적이지. 일반 하위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 상위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시켜야 돼? 특별 상위법을 적용시키는 거지. 특별 상위법. 특별법하고 일반법, 저게 가장 먼저 1단계라니까 저게 우선이야. 그러면 그 다음 상대에 이렇게 보시면 일반 신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 구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시켜야 돼? 그렇지, 특별 구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이게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상위법, 하위법, 그리고 신법, 구법의 구도가 생기는 것이지, 일반법, 특별법 저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특별법 적용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특별법 적용시키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상위법하고 하위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도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구도도 거꾸로. 이런 구도는 뭐야? 이 색깔은 뭐냐면 효력 우선순위야. 효력 우선순위.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내용이 충돌을 해버린단 말이야. 내용이 충돌을 했을 때 어느 법의 효력을 우선 삼을 것이냐. 효력을 우선 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의 효력을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남길 것이냐.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은 그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위법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야. 효력은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에 있는 거고 적용은 하위법이 우선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헷갈리면 먼저 기준을 잡아놨지. 그러면 일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상위법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대해서 적용 우선에 있죠. 적용 우선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위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5일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말고 이설,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효력이 우선에 있죠. 그죠? 효력 우선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효력 우선에 있는 거니까 일로 가게 되면은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무효되는 거야. 무효되면 저 대통령령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니까 저건 없는 거야. 없는 거고, 그러면 14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4일 가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하고 행정효율 및 협업적 진행하는 규정, 그러니까 저게 맨 처음에는 구사무관리규정이었단 말이에요. 사무관리규정.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면 행정절차법이 뒤에 만들어져요. 저게 먼저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제정 일자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삼설로 가면 신법, 구법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신법이 구법보다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신법이 어느 쪽이야? 행정절차법 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4일 가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뭐지 애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니들 말대로 하면 다 도찐개끼냐?
그냥 다 그 정도 수준의 주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학설을 봤을 때 나는 뭐니? 교수님이니? 동네 애들이니? 뭐니 이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 특별법, 일반법 이게 먼저라고 했잖아. 아니 지금 하위법, 상위법, 하위법, 신법, 구법 이딴 소리는 둘 다 같이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비교해봐. 쟨 뭐야?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반 공고문서예요. 일반 공고문서라고. 그러니까 고시나 공고를 했을 때 이건 일반법이라고. 일반법. 그리고 방금 본 대로 행정절차법에서는 고시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상황이야. 응? 이게 고시공고 방식으로 이게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이게 처분을 하는 상황이거든. 이거 전체가 바로 얘인 거야.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일반 공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있는 거지. 요만큼은 요거 이제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처분이야? 얘는 원래 송달을 해야 되는 개별 처분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 친구는 처분이고 플러스 알파야. 사실 처분만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처분만 비교해봐. 그래서 얘는 처분 전체, 얘는 개별 처분. 그렇다면 이 고시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절차법하고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하고 어느 게 특별법이고 어느 게 일반법이야. 행정절차법이 특별법이고 특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반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법에 있는 특별법, 행정절차법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는 행정절차법 적용하는 거고, 그와 관계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저거 적용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저런 문제가. 저거는 일률적으로 가는 거야. 개별 처분이든 일반 처분이든 5일, 뭐든 간에 14일, 뭐든 간에 14일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개별 처분인데 고시공고를 했다라는 것은 행정절차법 14조 4항 상황이 발생한 거야. 사항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이건 특별법 적용시키는 경우가 돼서 얘는 15조 3항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요래 가버리게 되면 얘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밑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6조 적용을 받게 되는 거라고. 6조 적용을 받으면 얘는 5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5일이. 그래서 판례가 재작년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이걸 보고 이제 교수님들이 막 평가를 엄청 내리신 거야. 드디어 뭐 입장을 정리했다. 근데 이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판례가.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적용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 특별법, 일반법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을 집에 놓고 다닌다는 거지. 그지? 이런 사람들 월급을 주면 안 돼.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로 가냐면 제소기간으로 간단 말이야. 제소기간으로. 봐봐. 제소기간은 무슨 제소기간을 적용을 받게 될 것인가? 주관적 제소기간으로 안날이 90일을 갈 것인가? 객관적 제소기간으로 이튿날에 1년 플러스 알파를 가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하겠어요? 송달에서 도달되면 정상적으로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알았으니까 얘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될 거예요. 안날의 90일. 그 다음에 개별 처분하고 일반 처분하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결과가 달라져. 아니 14일, 5일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14일 지났을 때 있지, 5일 지났을 때 있지, 그날을 안날로 볼 거야, 이튿날로 볼 거야 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판례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개별 처분을 고시공고했을 때는 결국 이건 개별 처분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각별로 규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일반 처분이니까 원래부터 일반 처분이니까 얘는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래 말합니다. 얘도 개별 처분, 얘도 개별 처분, 얘도 개별 처분 똑같은 거니까 얘도 뭐라고? 얘도 현실적으로 안거로 봐야 되는 것처럼 얘도 현실적으로 안거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안거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알아 몰라? 나라는 사람한테 신민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이 나왔어요. 내가 숨었어. 숨어갖고 나에 대한 처분을 고시공고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대. 그 다음에 동작구 요 바로 앞에 게시판 있지, 거기다가 올려놨대. 내가 알아 몰라? 아니 내가 바로 옆 건물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저기 시험 나에 대한 처분이 오늘 혹시 무엇이 나왔나? 막 검색한 사람이 어딨어. 그치? 모른다고. 모르면 어떻게 돼? 얘는 있은 날에 1년 플러스 알파 객관적 제속이야. 이래 간다고. 그런데 얘는 각별로 규율을 했지만 얘는 일률적으로 규율하자 이거야. 일률적으로 규율하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안걸로 의제 이거예요. 안걸로 의제. 그러니까 그 효력이 발생한 날 있지,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 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안것으로 의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안날이야 있은 날이야? 이 날이 안날이지. 안걸로 의지한다. 그러면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쪽에서 주관식 시험에다가 내가 이거 비판하라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비판하라. 작년에 여기서도 내가 이거 엄청 비판했거든. 교수님들한테 내가 속아서 되게 설득력을 가진 주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인식을 좀 가져보자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애들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잘 봐라. 여기서 고시가 나왔다 이거야. 고시가 나왔다. 근데 얘는 14일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14일이라고 쳐봐. 여기 14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효력이 발생했어. 그럼 얘는 5일이지. 여기서 이렇게 5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효력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은 안날로 의지했으니까 바로 90일 끝 불변기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90일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근데 얘는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받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1년 이렇게 쭉 가고 여기서 1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플러스 알파 또 잡혀. 정당한사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고 어느 게 더 불리해? 국민이 불복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게 유리하지. 그래, 이쪽에 유리해. 둘 다 똑같이 고시공고인데 얘는 겁나 불리하지. 근데 이제 교수님들 얘기는 말씀이 뭐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일면 맞아요. 근데 또 안 그럴 수 방법이 없어.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쥐새끼가 뉴타운 사업 이런 걸 했잖아요. 그 뉴타운 사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라거나 재건축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가는 거예요. 묶음으로. 그 왜 묶음으로 가겠어요? 그 묶음으로 가버리게 되면 시공업체, 시행사 이런 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서 다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야. 한 방에 큰 건으로. 근데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거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어요. 다 그 쥐새끼가 그렇게 헤쳐먹은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다 행정계획이에요. 그게 다 행정계획인데 계획 처분이야. 처분이거든. 행정계획은 일반 처분이잖아. 그죠? 단순하게 동작구에다가 내가 도시계획을 갖다가 하나 꽂았다고 쳐봐. 그러면 동작구 주민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 아니야.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일반 처분이야. 근데 쥐새끼가 하는 건 다 위법이잖아.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송 제기해봐. 계획이 공고가 됐어. 몰랐어. 우리가 뭐 알아? 모르잖아.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묶였다고 쳐봐. 거기에 묶이면, 그린벨트 묶이면 내가 내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법상 허가도 받고,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관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에 따른 예외적 허가도 받고, 그래야만 비로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때 아는 거잖아.
내 땅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그거 막 체크한 사람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야? 이미 5일 지나고 90일 지난 다음일 거 아니야. 일반 처분은 그것이 위법하게 행해졌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야. 개별 처분은 한 명이잖아. 근데 일반 처분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딱 끊어가지고 불변기간을 잡아버리게 되면 이거 다투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 지나면 불가정력 발생했어 임마 끝 이래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한번 해주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행정계획 같은 일반 처분 있잖아요. 이거를 제소기간을 돌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한데 어떻게 돌파하냐면 A라는 처분이 있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거부할 거 아니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가게 되면 거부처분은 방금 따끈따끈하게 받은 거니까 제소기간이 도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제소기간은 이렇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얘기해서 피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거부처분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 신청권 필요하잖아. 신청권 필요한데 이런 일반 처분 행정계획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한 개 빼고는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외적 판례도 너무 당연한 예외적 판례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행정계획은 이미 나와서 확정이 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일일이 신청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싹 다 부정해버립니다. 방금 전에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방법은 제소기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제소기간 피했는데 딴 데 묶인다고 발이 이렇게. 신청권에 묶여갖고 소송을 못 제기해요. 대상적 격해져 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짧게 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쁜 짓은 뭐야? 대도는 도둑이 아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쥐새끼 박근혜는 닭새끼는 도둑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밑에서도 그런 얘기 한 거야. 노회찬 꼴난 거 4천만 원 그거 아직 다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 우리 애기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의식으로 평생 살지 못하고 막 은행 다 털어먹고 막 이런 새끼들은 아주 그냥 막 당당하게 살아가고 잘못된 거잖아. 그치? 그 새끼 빵 훔친 개수만큼 빵 단가 곱하기 이 새끼가 헤쳐먹은 돈 해가고 그만큼을 미국처럼 살게 해야 돼. 응? 넌 320년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행정계획을 가지고 지 새끼처럼 뉴타운 장난 쳐버리게 되면 못 다퉈요 국민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다 날려먹었는데 방법 없음 끝 이렇게 된단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말이야 좋다고. 교수님들의 문제의식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대책은 제도적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왜 판례가 이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그냥 의지하자 라고 말을 했을까? 이거 일반 처분이지. 근데 너는 어제 알았다? 근데 너는 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90일이야? 야 너는 있잖아? 너는 100일 전에 알았잖아? 넌 불가증이 발생했다. 근데 쟤는 아직 모르고 있다. 쟤는 이런 거야. 안 그래? 그럼 그 지역 주민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처분이 있었다는 걸. 그럼 이미 알았다가 불가증이 발생한 사람들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들이 이미 손발 묶인 사람들이야. 불가증이 발생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재판 준비를 다 해. 완벽하게 다 끝내. 딱 끝내고 나서 아직 모르는 사람을 찾아. 너 모르지? 뭐가? 몰라. 그래 이거야. 이렇게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증은 발생 안 해요. 그럼 또 그것도 너무 또 거꾸로 극단적이잖아. 그치? 너무 짧게 끝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의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또 끝없이 늘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제소기한 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잖아. 난 잘 모르겠어. 이제부터는 여기서 대책이 없어. 작년까지는 너무 짧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논문에서 말씀하신 거의 입을 모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대책이 없어.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재판 연구관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여기서 중간에 비집고 나갈 수 있는 조화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모르나? 얘도 고시공고가 있다. 그리고 얘는 14일이고 얘는 5일이다. 그리고 얘는 각별로 교류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그냥 모르니까 객관적 제소기간이다. 얘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교류하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냥 안걸로 쳐버린다. 안걸로 쳐버리니까 주관적 제소기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 쪽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고지 우고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고지제도야, 고지제도. 고지제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불복고지라고 했어요. 불복고지. 불복 방법을 고지, 교지 알려주는 거야. 누가? 행정청이 국민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은 무지하잖아. 국민들이 행정법을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복하면 돼? 그래서 처분 통지서 받잖아. 받으면 밑에 다 써 있어요. 며칠 안에 행정심판을 어디다가 제기할 수 있고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써 있어. 그게 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지제도라고 말을 하고 강학상으로는 불복고지라고 해.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불복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보통 세 가지 내용이야. 첫 번째는 가능 여부, 두 번째는 경유 절차, 그 다음 세 번째는 청구 기간, 이런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청구 기간. 우리 한번 볼까? 먼저 행정절차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법령지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16번에 행정절차법 제26조 있습니다. 26조에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그 밖에라는 기타 등등등 빼고 나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가능 여부, 경유 절차, 그리고 불복 기간, 청구 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절차법 가면 요거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우선은 요것만 기억해놔. 여기에는 심판과 소송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 불복은 행정 쟁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행정 쟁송이야. 그러니까 불복을 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쟁송을 고지하는 겁니다. 쟁송을.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37페이지 58조 58조면 되게 뒤로 가네. 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58조 보시게 되면 77번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긴 소송이 없죠. 왜 없어? 행정심판법이니까. 심판법이니까 불복 방법은 심판만 제시한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의 절차와 심판 청구의 기간을 처분의 상대방이 알려야 되며, 이해관계를 요구하면 뭐 알려준다. 이해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세 가지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법에는 소송과 심판, 행정심판법에는 심판, 절차법은 26조, 그 다음 심판법은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특별법이고 뭐가 일반법이에요? 그렇지, 심판법이 특별법. 이제 좀 잘 나오네. 뭐냐, 고지는 원래 처분 절차야. 처분 절차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절차법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심판법에도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소송법이든 심판법이든 먼저 소송법은 51년도에 제정됐어요. 심판법은 84년도에 제정됐고, 절차법은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절차법이 꽤 늦게 나왔죠. 근데 심판의 고지와 소송의 고지라는 이 고지제도라는 것은 절차법에서 원래 규율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정될 때까지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처분에 대해서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주면 국민들은 불복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심판법은 84년도에 제정되면서부터 이 58조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10년도 개정되기 전에는 42조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심판법은 84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고지제도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심판법이니까 심판고지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소송고지는 하늘로 떠 있었던 거야. 하늘로 떠 있었다가 96년도에 절차법이 만들어졌지. 만들어지는데 그때 고지제도가 들어오는데 그때 심판법에 있었던 심판고지만 들어와. 정말 사람들이 바보같이. 왜 심판법에 있을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요번에 절차법에 들 때는 소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상식적인 거야. 바보 같아. 심판고지만 들어와. 그랬다가 2007년도에 96년도부터 2007년도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11년 지났지. 2007년도에 절차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송이 들어와요. 비로소.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심판과 소송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심판법은 아직도 심판고지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절차법에 심판과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만 돼 있지 안 했을 때는 어떡할 거야? 행정적인 성실하게 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럼 처분도 항상 적법하게 하겠네. 그럼 우리가 불복할 이유도 없네. 믿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고지를 안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돼. 절차법엔 대책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라고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무의미해. 근데 심판법에는 심판고지를 규정을 하면서 심판고지를 잘못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즉 불이익 방지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법 58조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유의미한 거예요. 지가 특별법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보통은 더 많은 내용은 일반법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심판법 58조는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길 봐봐.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뭐뭐 있었어?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 기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심판법 27조를 가보세요. 심판법 27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구 기간이야.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언제까지지 뭐. 그치? 안 그래?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 밥 뭐 주는가 이거야? 어? 군대리야 요즘에 뭐 케찹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군대리야 진짜 졸라 맛있어요. 네. 내 세상에 먹어보는 게 제일 맛있어. 네. 군대리아만큼 좀 먹을 만한 게 요즘도 파나 몰라?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집에서 다닐 때가 한 반년 집에 다녔는데 집이 잠실이어갖고 그때 그 강변역에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강변역에 이렇게 그 토스트 팔았어. 토스트가 이렇게 샌드위치래 좀 뭐야 식빵 사이에다가 계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탕 이만큼 넣어줘요. 죽지 아주. 그거 하나 딱 입에 물고 학교 가면 든든하죠. 예, 그럼 열심히 데모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맛있었던 게, 군대 갔더니, 와, 군대리아를 딱 주는데, 이건 정말 물건이구나. 예, 정말 맛있어. 내가 보급병 하면서 혼자 거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어.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패티 막 씹고 돌아다니고 막. 근데,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청구기간. 이라고. 이게 왜 나와? 몰라. 27조 가봐. 세계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 기간. 군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언제 전역 시켜주냐잖아. 그치? 언제? 집에 언제 가냐? 이거지?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경유 절차에 뭐 인터넷 뒤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27조에 가보게 되면 5항 6항 37번입니다. 청구기간 잘못 알려주고 또는 알려주지 않고 잘못 알려준 걸 우리가 오고지라고 그래. 오고지. 그럴 때를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 알려주는 걸 우리가 불고지라고 그래. 오고지가 27조 5항, 그 다음에 불고지가 27조 6항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청이 심판 청구기간을 주관적 청구기간보다 90일이지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이 법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 이게 5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 청구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고지 생각해 봅시다. 오고지 원래 안날이 90일이잖아. 27조 1항 안날이 90일인데 120일 이렇게 알려줬어. 당신 그 처분 알고 나서 120일 안에 심판 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근데 내가 100일 차에 심판을 청구했어. 그럼 청구에 도가된 거야? 아니면 준수한 거야? 도가된 거야? 다시 한번 읽어. 5항. 도가된 거야? 준수된 거야? 그래. 알았어. 준수야. 준수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일이라고 알려주면 그게 90일이야. 내가 100일에 제기했지? 나 70일에 제기한 거 맞아. 70일에 제기한 거니까 90일 준수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말은 없는데 반대로 짧은 기간으로 알려주면 어떻게 돼? 90일 안에 가면 되는데 60일 안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60일이야? 그건 아니겠지. 그치? 짧은 기간을 알려줬는데 그걸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내일입니다. 그럼 아무도 못 제기하겠네? 그렇잖아. 내일까지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알려주면 법정 기간대로 가는 거야. 원래대로 90일. 긴 기간으로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신뢰를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 알려준 기간대로 가는 거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알려주지 않으면 객관적 청구기간으로 180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이런 게 있느냐 이거야. 행정절차법에서 원래 전부 규율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행정절차법이 카바치고 있으면 되지. 그지? 심판과 소송을 고지해야 된다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서 만약에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말이 절차법에 있었다면 땡큐지. 근데 뭐라고? 절차법에 아무 말이 없다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심판 고지는 심판법에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소송법에는 그런 말이 행정소송법 20조는 3항까지밖에 없었잖아. 거기에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치?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의 불고지 오고지에 따른 불이익방지 규정 방금 봤던 거 27조 5, 6항 행정성에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오고지 효과 규정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봐봐요. 심판고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 심판고지는 심판법이 있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봐. 심판고지야.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면 얘네들 특별법은 행정심판법이야. 그 다음에 고지와 관련된 일반법이 행정절차법이야. 그래서 끝나.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여기서 게임 끝냈어. 불고지, 오고지, 불고지 효과가 규정이 있어. 끝. 그러면 그 다음에 소송고지야. 불복고지니까 심판하고 소송을 합쳐야 된단 말이야. 소송고지야.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뭐부터 특별법인 행정 소송법부터 보란 말이야. 소송법에 오고지 불고지에 대한 말이 있냐? 없어. 그러면 이제 원래는 네가 할 일이잖아 임마. 그래서 일반법으로 가. 행정절차법 가니까 여기도 앞말이 없어. 앞말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고민을 하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행정심판법에는 그런 말 있잖아. 그런 말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오고지하고 불고지한 거고 여기도 오고지하고 불고지한 거고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심판법에 있는 오고지 불고지 효과 규정을 소송고지 부분에다가도 좀 적용하면 안 될까? 했더니 판례가 뭐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용상 유사하지 않아. 오고지 불고지는 비슷한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소송이야. 좀 달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안 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소송은 어떻게 하면 돼? 행정청이
이제 방법 알려줄게. 여러분들 이제 행정청이 되시면 승진해서 행정청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출마해. 내가 캠프에 들어가 정책 짜줄게. 나 1톤 트럭 하나만 주면 지나가면 연설도 잘하고 나 문선도 만들어. 춤도 추고 다 합니다. 몸치어도 가르치는 것까지는 해. 그래서 행정청이 되면 있잖아, 알려주질 마, 국민들한테 소송에 대해서. 알겠어? 알려주면 못하잖아. 근데 오고지 불고지 효과 규정이 없잖아. 그러면 지나가면 끝이야. 저 묘준이 몰랐는데요? 니 책임이시고요. 그거잖아. 그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냉정한 새끼. 그래갖고 밑에 개정안 봐봐. 개정안에 보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 21조 3항, 지금 20조, 개정안 21조, 행정청이 제소기간의 1항에 따른 기간, 이게 바로 주관적 제소기간. 긴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소재기가 있는 때에는 소송은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을 보다 아까랑 비슷하지? 27조 5항이랑 비슷하지? 이거야. 근데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왜 하다 말아? 뭐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새끼들 찔끔찔끔거리지 지금. 저 짱난 새끼들이야 지금. 아니 그 한 번에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수정해 줄 테니까. 내가 법을 다 첨삭을 해줄 테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사람 진짜 감질만 난다 진짜. 그치? 예. 근데 이것도 아직 안 주잖아. 통과 안 시키잖아. 그 다음에 예외적 제소기간. 이거는 우리 심판법 한번 봐봐. 행정심판법 27조 2항. 네. 39페이지 법령집에 35번입니다. 심판법 27조. 우리 봤던 거 보면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며 요게 1항. 그 다음에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1항에 정한 90일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요게 2항. 이 경우 국외에서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게는 불변경한다. 요게 4항.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뭐 나와요? 불가항력. 전쟁 났다 전쟁.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 뭐 생겼다. 행정심판 청구 못하지 이러면. 전쟁 났는데 어떻게 심판 청구해?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전쟁 끝나고 14일을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심판행위의 추안이라고 그래요. 추안. 나중에 한 것을 미루어 완성시켜준다. 심판행위의 추안이라고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법엔 이게 없어. 그러면 행정소송은 전쟁 나도 제기해야 돼? 행정법원에 직원이 아무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제기해? 그치? 그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거야. 오케이?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 46개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만의 아주 특수한 절차만 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없는 거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3개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8조 2항에. 그래서 거기 보면 민사소송법 173조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전쟁 사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발생했을 때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2주라고 돼 있어. 아까는 뭐라고 돼 있었어? 행정심판법은 27조 2항에서 14일. 너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7 곱하기 2가 14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거. 절대. 2주라고 돼 있어. 똑같죠. 그쵸? 내용이 이걸로 커버한다.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소송행위 추안이 가능하다는 거야. 심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소송법에는 준용시켜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이튿날의 1년. 이거는 객관적 제소기간. 이튿날로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 인정되는 것은 계속 했던 얘기고. 이튿날은 효력 발생일을 말하는 거고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인정되는 거고 다 한 얘기고 로마자 5번 앞에 거랑 똑같고 다만 재결소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하는 부분 요것만 달라지는 거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로마자 6번 그냥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은 뭐 전부 다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수익, 피고 적격, 전치주의, 재소기한 전부 다 뭐야? 직권 심사상. 뭐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주장 입증 필요 없다. 법원이 알아서 다 파헤친다. 예. 빨리 파헤쳐야지. 소송 요건 못 갖췄다. 야 각하. 야 그래 빨리 퇴근하지. 그치? 안 시켜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법원의 직권조사 심사사항이다. 그 다음 재소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우리 전치주의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제소 시점에 X였다가 소송 도중에 O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협의 소익은 제소 시점에 O였다가 소송 도중에 X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지. 근데 이건 그냥 제소 시점. 왜냐면 제소기간 뭐 시간 더 줘서 뭐 줄 거야?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제소기간 도과된 게 준수된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미 준수됐던 것이 도과된 걸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애놀이 없는 거지. 이렇게도 또 물어봐. 그 다음에 소의 변경. 이거는 또 조금 복잡해지는 거야. 소의 변경. 뭐를 보면 되는 거냐면, 저길로 한번 가봅시다. 행정소송법 14조 사항으로 갔다가 21조 사항으로 빠지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4조에는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피고 적격에서 배웠던 피고 경정 기억나지? 피고 잘못 지정했을 때 고칠경, 정할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를 바꾸는 건 소송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거라고 했고, 반드시 원고의 의사로서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결정으로 한다고 했고,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라고 했고, 법원은 동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되며 새로운 피고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피고 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중에 하나로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고,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이거야. 이게 사항이야. 뭐라고?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건 사실 뭐야? 소의 변경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하고 같은 말인 거잖아.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무슨 말이야? 신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될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게 사항이거든.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구소가 제기될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소는 언제 제기된 것으로 의지해 준다고?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의지해 준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소급표 왜 이런 게 인정돼? 민사소송법에 있는 소변경 민사소송법 262조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소급표 규정이 없어요. 우리는 왜 있어? 우리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렇고 그냥 소변경 신청할 때 그냥 그때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신소로 바꿔달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제소기간 도과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구소취와 신소제기가 되는 거지. 방금 전에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14조 사항을 21조로 끌고 갑니다. 21조 사항에 가면 그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 놓은 게 31페이지 20번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법원의 소의 변경의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될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거 다 내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해석을. 이 부분입니다. 다시 교재로 와보면 제소기간 관련된 문제야. 동그라미 1번 소의 종류의 변경, 이게 21조입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 이게 21조 방금 본 거. 의 경우에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변경은 뭐라고 했어요? 구소는 부적법해도 상관이 없는데 버릴 거니까. 근데 신소는 적법해야지. 별소로 따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가능한 것일 때 소변경도 허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소기간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고? 구소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구소 때를. 그런데 청구 내용의 변경,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청구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소에 대한 재소견의 준수 여부는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언제? 내가 소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이라는 게. 부관 우리 배웠지? 안 배웠지? 배웠지? 안 배웠나? 배웠나? 그냥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네. 가르친 것 같긴 아닌가? 아무튼 네. 이렇게 주된 행정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부관을 이렇게 붙여요. 이게 주된 행정위야. 이게 이렇게 부관이야.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진짜 안 배웠나? 일부 취소성, 전체 취소성, 거부 처분 취소성 안 가르친 것 같다. 그렇지? 네, 아직 안 한 것 같네.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부관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부담하고 이유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황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 하게 되면 부담하고 기타 부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타 부관에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철회권 유보라는 것도 있고 나는 인정 안 하는데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기타 부관은 4개, 학설에 따르게 되면 3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게 되면 단순하게 가봅시다. 단순하게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처분이 맞아요. 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고요. 얘네들은 처분이 아니거든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관이 부담이었잖아. 그럼 제 처분이잖아. 처분이니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부관부 행정행위로 예를 들어 기부 체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관부 행정행위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 허가는 나한테 유리하잖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나한테 플러스 10의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 얘는 나한테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부관부 행정이 전체로 가게 되면 플러스 8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위에 있는 부관만 싫지. 부관만 싫으니까 부관만 따로 떼고 싶어. 이렇게 따로 떼고 싶단 말이야. 이랬을 때 저놈의 부관이 만약에 부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파악을 해보니까 부담이야? 처분이잖아? 그러면 이 노랭이 같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럼 이거는 일부 취소이야. 일부 취소. 처분이 어떻게 나왔어? 부관부 행정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나왔는데 그 일부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름이 일부 취소이야. 일부 취소. 근데 이 기타 부관이라고 한다면 기타 부관은 부관 자체가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일부 취소를 제기하면 각하되겠지. 각하되니까 그렇게 제기 안 하고 이렇게 제기를 해. 이거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다 취소하게 돼. 전체를 다 취소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 있는 플러스 8도 잃어버려서 0으로 가는 거냐? 이게 0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0으로? 그게 아니야. 당장 취소 판결이 나오면 이게 0으로 가서 내가 이기면 마이너스 8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뭐냐? 아니 국민은 이걸 달라고 했지 이걸 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걸 달라고 했는데 부관을 붙여서 줬으면 이건 뭐야? 넌 거부야 임마. 이렇게 보는 거야. 판례는 부관부 행정위는 실질적인 거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취소를 이렇게 받아내게 되잖아.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랑 똑같이 재처분 의무라는 것 기속력을 부과받게 되고 판결의 취지는 부관이 위법이다라는 거니까 다시 처분을 해서 뭐를 끌어낼 수 있게 돼? 플러스 10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걸 떼주고 이것만 주게 된다고. 부관이 위법해갖고 얘가 위법해. 그래서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해. 그러니까 얘가 위법이면 이 친구를 감염을 시켜.
그럼 둘 다 위법이 됐잖아. 둘 다 위법이 됐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취소하는 거야. 0으로 보내는 거야. 이걸 다 제거를 했거든. 0으로 갔지. 0으로 갔는데 이건 사실은 부가분배행정의 전체에 대한 취소 판결이 아니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옛날 때 이거 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잖아. 허가해달라고. 이 신청에 대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가는 위법이니까 붙이면 안 된다라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면 이것만 발급해 준다고. 이것만. 그러면 10이잖아. 10이니까 10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체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면 8이 10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2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부담은 방금 얘기하는 결론만 말해준 거야 지금. 그랬을 때 부담은 이 일부 취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가는 그걸 제거하고 싶으면 이 부가분배행정이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잘못 지정할 수 있잖아. 소송을. 부담인데 실수로 전체 취소를 제기했어. 기타 부가인데 실수로 일부 취소를 제기했어. 그럼 바꾸고 싶겠지. 부담이면 전체 취소를 일부 취소로 바꾸고 싶을 거야. 그게 바로 청구의 축소야. 청구가 축소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다 취소해 주세요. 여기서 이것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기타 부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잘못 제기했다가 부가분배행정 전체에 대한 취소로 확대하고 싶어지겠지.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청구의 확대야. 이런 식의 청구의 축소와 청구의 확대가 바로 청구의 내용 변경입니다. 청구의 내용 변경이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 오케이? 행정소송법에 소변경 규정이 있어. 요거 요렇게만 정리해둬요. 소변경 가서 또 하니까. 행소법에는 소변경이 21조에 한 개, 22조에 한 개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준용할 수 있잖아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262조에 소변경 규정이 있어.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 우리 행정소송법은 재소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변경을 할 때 소급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지. 그거야. 근데 민사소송에는 재소기한이 없기 때문에 소급표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급표 규정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급표 규정이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냐면은 얘는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송이고 소변경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봤었어.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야. 처분이 갑자기 소송 도중에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뀌어서 소송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걔네들은 둘 다 소급표가 인정돼. 얘는 소급표가 인정한대.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소의 종류를 바꿀 땐 21조지. 여기엔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신소의 재소기한 판단할 때 구소 때 재소기한 준수했었는지만 보면 돼. 그런데 밑에 얘가 청구 내용 변경인 거야. 두 개 걸리는지 보면 되지. 여기 걸리는지 여기 걸리는지 봐봐. 일부 취송을 전체 취송을 일부 취송으로 바꿔. 소의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취송이 무효로 무효송이 부자개판 소송이 취송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둘 다 취송이잖아.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이 있었어 없었어? 부가분배행정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저거 바꾼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청구 내용의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도 아니고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도 아니고 21조도 아니고 22조도 아닌 거야. 그러면 저기에 있는 소급표를 향수할 수 없어. 어디로 가야 돼? 8조 2항 타고 준용규정 내려가서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런 소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저기엔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어. 알겠지? 소급표가 없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청구 내용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소변경 신청을 했을 때 소변경 결정이 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때를 언제가 아니고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판단 기준 시점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제소기한의 적용 범위. 그 부작위 위법 확인성 한번 생각해봐. 저건 알고 있잖아. 무효확인 속에는 제소기한이 없다는 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소기간이 무효확인성에 있을 리가 없겠지.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성 생각해봐. 내가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제가 부작위를 했거든. 아무 응답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안날로부터 이튿날로부터 90일 뭐 1년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언제부터야 도대체? 언제부터 90일 언제부터 1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알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성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 언제까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놈이 부작위하고 있으면 계속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무슨 문제가 돼?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는 제소기한이 아예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38조 2항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다가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 반반인 거야. 반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 이런 거야. 봐봐. 그냥 내가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 부작위에서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할 때는 90일이니 뭐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심판이 재결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뭔가 처분 등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왜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이야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그것도 왜 그러지? 원처분 중심주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제가 부작위했다?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럼 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야? 무효동항의 심판이야? 의무행심판이야? 세 개 중에 뭐에 해당하나? 취소심판이야? 무효동항의 심판이야? 의무행심판이야? 행정심판법 5조를 봐봐. 심판법 5조를 봐봐. 뭐 이렇게 자꾸 취소를 하려고 그래? 나도 취소? 어디 있어? 심판법? 심판법 맨 앞에 37페이지? 5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행정심판. 무효동항의 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슨 심판? 의무행심판. 그치? 의무행심판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의무행심판을 제기했거든? 근데 기각재결이 나왔어.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었지. 이제 소송 가. 그러면 난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지금 부작이라는 처분이 있고 기각재결이라는 재결이 있고 두 개가 있잖아.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르게 되면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 원칙적으로. 부작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된다고. 그러면 부작위도 처분입니다. 부작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 소송에 오면 또 부작위 판정인 거야. 오케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제소기한이 적용되는 거야. 거쳤을 때. 그런데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부작위 여파인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작위 미호파인송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제소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언제부터?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받아가지고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하는 거지. 재결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거야.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 나오는 것이요? 결론은 제소기간이 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그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는 경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제소기한이 적용되는 것. 얜 다. 얜 다 아님. 얜 아니다가 다. 아니다가 기. 이렇게 되는 거지. 부작위 위협 행위소송은 언제만? 재결이 있을 때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넥스트. 무효선을 구한 취소. 이거는 뭐랑 똑같아? 앞에서 행정심판 전치주 얘기하는 거 똑같이 무효선을 구한 취소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은 뭐라고? 무효라고 선언해달라니까 무효항의소송이잖아. 형식은 뭐라고? 취소송이잖아.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무효항의소송으로 보면 전치주의도 제소기간도 다 필요 없는 거지. 이거를 취소송으로 보게 되면 다 필요한 거지. 판례는 어떻게 봐? 취소송으로 보고 전치주의도 적용되고 제소기간도 적용되고 한다고 본단 말이야.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소변경 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무슨 소송이야? 취소이지. 구소는 취소이야. 신소가 무효항의소송이야. 소변경 돼 안 돼? 지금 제소기한 도가에서 100일 차다라고 하더라도 신소로 치면 적법한 거잖아. 신소는 아예 제소기한 제한 없는 거니까 소변경 해주지. 해주게 되면 거기 가면 제소기한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거잖아. 결국 소변경 해버리면 대세 영향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용 안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판례는 뭐야? 취소이다. 이게 끝이라고. 단순한 놈들이지. 어저께 전치주의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당사소송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봐. 당사자 소송은 4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령을 한번 봐봐. 행정소송법 41조. (43번) 33페이지.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하여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무슨 말일까? 당사자 소송의 법령에 법령은 행정소송법이 아니겠지. 이건 개별법령. 개별법령에 3000여 개 개별법. 거기에 어딘가라도 당사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제소기간 규정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어. 불변기간이야.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봐. 무슨 얘기가 성립될 수 있어? 개별법에 특별한 말 없으면 행정소송법상으로는 당사소송에 제소기한 없다. 이거지. 당사자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한이 없단 말인 거야. 민사소송에 제소기한이 없듯이 똑같은 권리소송으로서의 당사소송에도 역시 제소기간은 없는 거야. 하지만 뭐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제소기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때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불변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봐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 5.18이지. 그때 희생당한 전두환 새끼한테 걔는 뭐지? 얘는 쥐고 얘는 닭이고 얘는 뭐야? 그냥 살인마. 그지? 대머리 새끼? 뭐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끝날 때 중학교 초반 때 정도까지만 해도 아씨야 길거리에서 그 새끼 사진만 보면 우리는 경례를 해야 됐거든. 안 하면 맨날 두드려 맞았어. 오씨야 여기저기까지 전두환 새끼 사진 존나 많아. 응? 무슨 씨야 여기 북한이야? 뭐야? 북한 욕할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더 심한데. 응? 길 가다 딱 보면 국민학생이 이것도 아니야. 딱 미쳤나? 막 손가락 벌어진다. 막 손가락 벌어지다 말고 내가 국민학생인데 뭐 이게 막 이랬단 말이야. 응? 모욕적이야 아주. 네. 그런데 그놈한테 희생당한 광주분들이 계시잖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이야. 적, A적 B, 앞에 실질, 뒤에 거 형식. 이렇게 가잖아. 처분적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 처분이잖아. 그죠? 왜 그래? 이거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니까. 개별적 규율, 그때 당시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지. 뭐 새로 생기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 시간과 장소를 한정할 수 있잖아. 19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광주 부근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이란 말이야. 그치? 처음적 범위. 따라서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을 하면 그 사람들,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나 이분들한테는 바로 보상 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바로 인정이 돼. 권리가 있어. 아니 그러면 권리 인정했지 법이. 그러면 누구한테 돈 줘야 될지는 어떻게든 정하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해야 돼? 너무 번거롭잖아. 그냥 항상 이럴 땐 행정기관이 중간에 개입돼.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들어갔어 당시에. 보상심의위원회가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나 이렇게 하니까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거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뭐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부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을 할 때 60일 안에 불복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 60일? 근데 당시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가족이야.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얼빵한 짓을 했어. 거부다. 행정위원회다. 와 처분이다. 거부 처분 취소. 이렇게 제기한 거야 병신이. 거부가 처분이에요? 법률을 근거로 이미 권리가 인정되고 있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줘야 비로소 그 사람한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승인 결정이 나오면 그거는 이 사람한테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걸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건 처분이 아니야. 승인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권리에 영향 미치는 게 없잖아. 원래 있는 권리잖아. 이거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거부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거부도 처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럴 땐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처분이 중간에 개입된 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 권리 행사를 위한 이행소송으로 당사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상황이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건 불변기간인 거야. 방금 얘기한 41조에 따르게 되면. 그지? 근데 이게 지금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잖아.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는데 그때까지는 60일이 안 지나 있었거든? 근데 이 얼빵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 유가족한테 내가 이 거부처분 취소에 이기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또 국가가 잘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보상금 지급 청구송이라는 당사송을 병합할까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간 거야. 지 말대로 하면 돈을 저쪽에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거부처분 취소에 이기면. 근데 이 새끼는 돈 벌려고 이제 장난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왜 병합 청구를 했다? 잘 생각해봐. 주된 청구, 원래 있었던 본체 소송이 있고 여기다가 병합을 한다는 것은 소송을 두 개를 결합시킨다는 의미인데 이 위에 올라태우는 지금 관련 청구가 있어. 근데 이 본체 거부 처분 취소는 뭐지? 대상적 격흠별로 각하. 그지? 거부가 처분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보상금 지급 청구송이라는 당사송은 제소기간 도가로 각하. 병합은, 변경은 구소를 버리고 신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적법해도 되고 얘만 적법하면 돼. 병합은 두 개를 다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적법해야 돼. 근데 이거 둘 다 부적법이야. 그럼 이분 너무 억울하시잖아 지금.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머리를 엄청 썼어. 생각을 막 저분을 살려드려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래버린 거야. 되는 소를 포함한다. 즉 소의 병합의 청구라는 것은 소의 변경의 신청에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거 들어가면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아까 이게 본체 소송으로 주된 청구, 이게 관련 청구, 거부 처분 취소송, 보상금 지급 청구송 이렇게 됐는데 소 변경의 의미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야. 소 변경의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식인 거야.
엄마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나 지금 국민학생이야? 중학교도 가고 싶어요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렇게 들어가면 이건 구소 이건 신소지. 그러면 구소는 부적법해도 되는 거잖아. 버릴 거니까 신소는 적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이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부적법하다는 문제는 이제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좋아 부적법이야 넌 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거를 제기한 시점엔 분명히 60일 안짝이잖아. 근데 소변경 이렇게 들어가 소의 종류 변경이야 지금. 취소성이 당사자성으로 바뀌는 거지.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당사자성 보상금 지급 청구성은 이때 제기됐던 거야 법적으로. 그렇게 봐버리면 이거 재소견 준수한 거잖아. 머리 엄청 좋지. 내가 봤던 행정 판례 중에 가장 감동적인 판례야. 와우.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분명히 살려줘야 되는데 정말 억울할 텐데 뭐지? 여기서 교훈 변호사를 잘 만나자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소병합은 소변경을 포함한다. 소변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뭘 찾아낼 수가 있어? 소급표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 소급표를. 물론 이 60일이라는 게 법원이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라면 이렇게까지도 필요가 없었겠지. 뭐였던 거야? 불변기간이었던 거야. 불변기간이니까 원래는 행정소법상 당사자성에는 재소기한이 없는데 개별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60일이라는 재소기한이 있었기에 불변기간 처리가 된 것이고 임의적으로 못 늘리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고 소병합을 소변경 처리를 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렸던 사건, 이게 당사자성의 재소기한에 대한 문제,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소기한까지 마치고 금요일날 오후에 보강 있죠? 금요일날 오후 보강 때 우리 본안으로 가구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